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서는 지금 오디오 클립으로 이게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거에 이제 답글을 달아드리기는 하는데 답글 자체만으로 뭐 흡족하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들 중에 같이 공유를 해보고 답을 좀 찾아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은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질문들이 꽤 괜찮은 것 중에 이제 이런 거죠. 요새 블로그 운영에 관심이 많은데 우연히 들어봤는데 도움이 되네요. 요새는 블로그가 본인을 표현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에게도 날마다 메이크업을 해준다? 맞는 말 같아요. 매일매일 글을 올려보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노력해 봐야겠어요. 네,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원데이 원 칼럼. 하루에 하나씩 그냥 본인이 정한 주제에 맞춰서 계속 글을 써보라고 이야기를 해드려보고 싶네요. 그 어려운 걸 했을 때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OT 방정식은 재능 플러스 훈련 플러스 소통 곱하기 시간 곱하기 타이밍이군요. 여러 글귀보다 심플하게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놓으셔서 항상 리마인드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정보와 팁 많이 얻고 갑니다. 네, 이 중에 재능, 탤런트에 대한 거와 훈련,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덕희님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블로그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주제를 정해서 글을 올리는 것도 괜찮고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제를 정한다는 것 되게 중요해요. 자신의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관련된 걸 썼을 때 그 블로그가 전문 블로거로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거든요. 자,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분은 에밀리라고 하는 분의 고민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요즘은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곧 브랜드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취준생인데 취업을 할 때도 저만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 스스로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나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요. 혼자 고민하기엔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런 방송이 있어 반갑네요. 네, 여기에 댓글로 퍼스널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방송도 만들어줬는데 오늘 요거 이 취준생에게 맞는 퍼스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이 이력서를 쓰는 방법까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따로 굉장히 정체성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소명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VI라고 하죠. 비주얼 이미지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스코어, 결과물을 내는 것들이 합쳐져서 온오프라인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이걸 이제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취준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이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장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하나는 본인이 그 분야가 관심이 있다라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일단 그럼 마케팅 분야에 내가 일을 하고 싶어. 그럼 대부분은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학점을 잘 받고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그 공모전 같은 거를 출마를 해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무슨 대학 무슨 졸업생이고요. 이런 학점을 받았고 이 기업에서 뽑아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쓸 수밖에 없겠죠.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제안하는 요 방식으로 본인의 이 브랜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험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조연심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마케팅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마케팅 분야에 관련된 책을 100권 넘게 읽고 블로그에 후기를 남겨놓았습니다. 그걸 통해 마케팅에 관련돼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재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마케팅이 이론하고 이 접목해서 실전에 이 투입될 때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마케팅과 실패한 마케팅의 사례를 분석해서 칼럼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인 이 기업에서 진짜 제대로 마케팅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정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뽑힐 확률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두 사례로 똑같이 인터뷰 현장인 것처럼 이 설정을 해놓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거의 기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B 학생을 뽑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경험으로 증명한. 이 얘기는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자격증을 딴 걸로 그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려고 했던 기존의 방식으로 그냥 자격증을 어필하고 그냥 했던 경험을 그냥 약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공모전 정도 했던 거 수준으로. 그런데 어디서 알려주지 않은 방법이지만 자신이 이 분야에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서 깊이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그걸 어필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기록을 통해서 남겨놓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포트폴리오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진짜 마케팅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 정도쯤이면 우리 회사에 뽑으면 뭐라도 하겠구나. 우리 회사에 최소한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놈은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사 학점이 조금 떨어지고 토익 점수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취준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일하고 싶은 분야는 있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실 건지, 그 분야에 관련돼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300 프로젝트를 저는 제안을 해드린 거죠. 자신의 분야를 정하고 분야에 관련된 책 100권, 분야에 관련된 사람 인터뷰 100명, 관련된 칼럼을 쓰든 프로젝트를 하든 100개 정도의 뻘짓을 해서 얘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이보다 더한 포트폴리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말은 100개인데 30개씩만 해도 되게 도드라질 거예요. 전문적으로 보일 거고. 자, 그렇게 이 자신의 이 분야를 생각하고 분야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나는 브랜드다에 소개했던 트레이닝 방법에 나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자기소개서를 써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천재라고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재도 백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주세요. 이렇게 금방 한다고 일을 훅 주진 않잖아. 그래서 본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밀라노 소포르차 궁전에 대고 자신이 잘하는 걸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실제 일을 얻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00년 전에 했던 자기소개서, 교량, 성체, 석궁, 기타 비밀 장치를 제조하는데 본인과 견줄 사람은 다시 없다고 확신하는 바임. 회화, 조각에 있어서도 본인의 버금갈 사람은 없음. 수수께끼, 매듭 묶기에 있어서도 대가임을 자신함.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빵을 구워낼 자신이 있음. 이건 자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 쓰거든요. 이렇게 12줄 이상의 자기소개서를 써서 당당하게 일을 얻어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비교했을 때 그럼 본인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팔릴 만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여성 리더십 강사를 찾는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경력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제 거를. 10년간 YBM 시사 주니어에서 리더로서 조직관리 경험이 있음.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성장시킨 경험이 있음. 실패한 리더십으로 조직에서 낙오한 경험이 있음. 직장에서 여자로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 대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자 아름다움을 넘어 세상의 중심에 서라를 집필 지자체, 여성 공무원, 능률협회, 기업체, 대학 등에서 여성 리더십, 셀프 리더십 강의를 다수 경험했음.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는 방법, 나의 경쟁력을 출간했음. 현재 지식소통가이자 MU 교육 컨설팅 대표로 활동 중. 중앙대학교 지식산업교육원 포토 에세이 과정 주임 교수, 여성 리더십 강사로서 실전 경험과 저자로서의 지식을 갖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연심 바로 저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 YWCA에서 여성 리더십 오픈 특강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본인이 실제 정말 어느 분야에 경험을 했고 잘한다라는 걸 자신 있게 어필해서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재를 찾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는 이런 겁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으며 어느 회사에서 사장을 얼마나 오래 했으며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써야 합니다. 정량이라는 건 이렇게 숫자화 될 수 있는 거죠. 몇 년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그것을 입증, 인증, 검증, 보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곁들여야 한다. 최근의 경력에서 역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 내용은 송숙희의 리더라면 당신의 글에 투자하라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책에다가 그때 인용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결국은 그거예요. 아까 300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내가 마케팅이라는 분야를 위해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쓴다 그랬죠. 100권의 책 정량이잖아. 그리고 그걸 인증하고 검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부분들 인터뷰했고 인터뷰한다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 사람을 섭외하러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인터뷰를 해야 되고 인터뷰한 내용을 그 인터뷰한 분이 오케이 할 정도로 다시 글을 고쳐 썼을 것이고 그걸 정해진 날에 계속 퍼블리싱 발행을 했을 거잖아요. 그거 쌓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다 인증이고 검증이야. 근데 이게 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 블로그에서 썼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데이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최근에 했던 경험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가야 돼. 그냥 가장 잘난 척할 수 있는 경험을 바깥으로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근부터 전 이렇게 써 있는 거랑 현이랑 어느 게 더 강력할까요? 현재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다행히 현재로 올수록 더 잘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은 전이 제일 좋고 현으로 올수록 더 작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부터 쓰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연관이 있는지를 자신 있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개인이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나를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의 셀링 포인트 FAB를 기억하면 된다. MU의 굉장히 고가의 워크샵 중에 하나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워크샵 FAB 워크샵이에요. 근데 이걸 나는 브랜드다에서 하는 방법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F는 피처, 일반적인 요소, 특징을 나열하는 걸 통해 이게 무엇이다라고 정체성을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어드밴티지, 특출한 장점을 선택해서 그 장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베너핏, 독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FAB, 자신을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한, 잘 팔기 위해 자기를 어필하는 자기소개서, 아주 가장 명료한 자기소개서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유명을 달리하신 최카피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남자가 여자에게 구원하는 경우를 FAB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피처, 나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요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도 짱이다. 어드밴티지, 나는 돈이 많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베너핏,
네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올해는 유럽 6개월, 내년에는 남미에서 6개월 살다 오자. 결국 마지막 베너핏을 제시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자신을 소개할 때 피처 막 나열을 하는 것보다 어드밴티지 이게 장점 하나를 확 각출해서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 이거보다 오히려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먼저 어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얻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인재를 원할 때 그 인재가 나다. 내가 나를 뽑으면 이 기업에 최소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어필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곁들이면 그 회사에 취업할 확률이 되게 많죠. 근데 대부분 어디서부터 해요? 피처부터 해요.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경험을 해왔고 그다음에 어떤 것 공모전도 해봤고 이렇게 줄줄이 나열을 하는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변별력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마케팅 분야를 뽑아야 되는데 애가 마케팅에 미친 애야. 이 마케팅에 미쳤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정말 허걱 싶은 거예요. 저 정도쯤 돼야 강렬하게 인상에 남겠죠. 자, 이 FAB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연할 때 결국은 베네핏 때문에 보통은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표현해서 제가 저를 FAB로 설명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지식 소통가로, 이게 피처야. 당신이라는 브랜드가 세상에 소통될 수 있도록 코칭하여. 얘의 강점은 소통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거구나.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의 중심에 함께 가고자 한다. 베너핏. 저 사람이랑 있으면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중심에 함께 갈 것 같아.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 보면 이거 엄청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잊혀졌다가도 또 오고 잊어질만 하면 또 오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영향력의 중심에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데 저랑 만나면 함께 갈 수 있게끔 돕겠다 이런 거잖아. 함께 가겠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거 자기소개를 만들 때 저 사람을 선택하면 나한테 뭐가 좋구나를 인지시키는 건 되게 바람직합니다. 은연중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어필하잖아. 그렇게 되면 쟤보다 잘하는 애가 주변에 반드시 있거든. 근데 그 잘하는 사람 중에도 저 사람을 선택하면 나한테 이런 베너핏이 있으니까 쟤랑 하고 싶어. 이런 매력 포인트를 어필하는 게 중요하죠. 자, 지금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FAB로 Feature, Advantage, Benefit을 중심으로 자신을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나를 증명하라. 그러니까 나는 브랜드다. 이 책에 조금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나중에 좀 참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일할 기회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자신의 강점을 자신 있게 어필하는 걸 최소한 10개 이상 적어보시고요. 아니면 이 FAB처럼 본인을 한 문장에 담아서 베너핏을 강조해서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보는 방법으로 본인 소개하는 걸 다시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것도 아니면 300 프로젝트처럼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정해서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어보시고 후기를 남겨보시고 관련된 저자나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보시고 관련된 칼럼이나 프로젝트를 계속함으로써 축적된 경험치가 쌓이게끔 하다 보면 그 분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되십니다. 이랬더니 또 그럼 분야는 또 어떻게 찾냐, 책은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책 선택부터 헷갈리신 분에게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방송이 수요일 날 나가니까 이 방송 듣고 나면은 금방 목요일 금요일 되죠. 이번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무 때고 딱 정하셔서 서점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동네 서점도 괜찮고 그 다음에 큰 대형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반디앤 루니스 굉장히 큰 서점도 상관없습니다. 가신 다음에 맨 처음 어디 코너를 가냐면 잡지 코너를 한번 가보세요. 잡지가 굉장히 분야별로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낚시부터 생각해서 푸드, 여행, 그다음에 언어부터 시작해서 연애, 종합 전부 다 많은데 어떤 분야에 내가 손길이 가고 관심이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면 책이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 경영, 인문,
철학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야에 가면 발걸음이 멈춰서 계속 책도 들었다 놨다 하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어디는 이 눈길도 안 주고 휙 지나가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야 중에 관심이 끌리는 그 나의 발길을 잡고 있는 그 분야에서 시선을 하다가 정말 마음에 꽉꽉 들어오는 책을 최소한 5권 정도만 딱 사보세요. 이 정도 투자를 해보라는 거야. 자신의 분야를 찾기 위해. 5권을 사서 집에 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다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내가 찾던 그 분야가 아니야 라는 걸 발견하면 이 분야는 아니야. 이게 분명히 뜰 것 같고 필요해서 사온 책이지만 읽을수록 다 어렵고 다 재미가 없다 이러면 이건 자신이 자신의 분야로 갖고 가기에는 힘든 분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야를 버려야지.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그래갖고 영역을 조금 비껴가서 다른 분야에서 이 괜찮은 책을 발견할 수 있어. 그런데 책을 사갖고 왔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하 이거 맞아 내가 좋아하는 분야야 맞아 이거였어. 그리고 책 속에 또 책이 있는 거 아시죠?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서 책을 소개해줘요. 그러면 관련된 분야의 책을 또 확장해서 읽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5권을 사봤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15권을 구해보시는데 이 분야와 관련된 걸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사기가 힘들다. 그러면 도서관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15권을 더 읽잖아. 그러면 20권 정도를 읽게 되죠. 이 정도쯤 읽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알게 돼요. 분야가 맞구나. 그리고 나서 그 분야와 관련된 연관 독서를 나머지 계속 이어서 100권 정도를 하잖아. 그러면 준 전문가가 돼요.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분야,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돼서 연관된 독서로 100권 정도를 하시고 플러스 뭘 해야 된다? 자신만의 경험이 버무려져야 돼. 그걸 책만 나열해갖고 책을 쓸 수는 없잖아. 거기에 본인의 경험이 더해지고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한테 인터뷰를 좀 해서 좀 더 이 책에는 없지만 요즘에 또 트렌디한 내용이나 더 전문적인 내용을 더해요. 결국 책과 인터뷰와 본인의 생각이 버무려져야 책이 돼. 되게 신기하죠? 책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쓸 말이 없다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쓸 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분야를 찾는 거야. 그리고 해도 계속 이게 나오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골조를 찾아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인사이트도 얻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것저것 시도해본 경험을 버무리시면 책이 된다. 이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SOS를 치십시오. 책을 쓰는 방법과 글쓰기 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이걸 가르쳐주는 곳도 너무 많고요. 저렴한 것도 있고 뭐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것도 있어요. 어떤 거든지 시도를 해봐야 사실은 이게 이 방법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자기소개를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튼 책을 쓸 때도 저자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투자 설명회를 할 때도 투자하는 사람이 이 가장 많이 보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투자할 때 뜯기지 않을까? 손해나지 않을까? 그걸 결정하는 건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 똘끼가 있어서 와, 쟤 한번 대박 나면 진짜 끝내주겠다. 나는 엄두도 못 내는데 쟤는 진짜 저런 걸 했네. 와, 저런 약간 미친 듯한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내가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취준생이 지금 말한 어떤 부분들에 본인이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연한 수험 준비, 막연한 취업 준비, 그저 그런 정도의 경험치 가지고는 당연히 취업이 안 되겠죠. 이걸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결국 나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깊이 있는 경험과 깊이 있는 열정이 본인이 원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당신에게 이런 열정이 더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